오늘은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사흘 연속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악화가 촉매제로 작용을 하면서 연준의 급속한 금리 인하를 자극을 했고 저렴한 엔화로 사들인 해외 자산을 다시 되파는 현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확대된 게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과 달리 미국 경기를 이끄는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로 전환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소폭이나마 완화되긴 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제지표 부진, 기업 실적 악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퍼펙트 스톰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월요일인 어제 아시아, 유럽의 주요 증시가 폭락을 한 데 이어서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대폭락 뒤에 개장을 한 미국 증시 주요 지수들이 3% 안팎의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6%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가 3%나 떨어졌습니다. 5186.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3.43% 하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2% 하락해서 4519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2022년 9월 13일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S&P 500의 지수 경우 고점 대비 약 8.5% 하락을 해서 조정 국면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앞선 지난 2일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선 바가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최고치 대비 현재 13.1% 하락 중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가장 크게 하락 중입니다. 현재 23.5%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의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다 9%대예요. 지금 7개월 지났습니다. S&P 500 9.4%, 나스닥 9.7%,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8.2%인데 대표 SOXX 기준으로 9.8% 상승 중이에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년 만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7월 고용지표 여파로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특히 빅테크,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대형 IT 업체들이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6.4% 하락, 테슬라가 4.23% 하락, 애플이 4.8%, 알파벳 4.6%, 아마존 4.1%, 빅테크주들이 거의 다 4%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애플의 주가는 장중에 196.21달러까지 떨어지면서 200달러 아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올 들어서 보유 중이던 애플 주식의 절반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또 풀이가 됩니다. 버크셔는 지난 3일 공개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6월 말 기준 애플 주식 842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말 1743억 달러에 비해서 약 절반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에 투자의 달인이 애플의 성장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를 감안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행보를 주목을 하면서 대세의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는 지난 3일 발표한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대거 처분하고 현금을 사상 최대치로 보유하고 있다고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현금 보유 금액은 6월 말 기준 2,7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7조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 강세를 견인해온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오늘 또 6.4%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100.45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최고가 135.58달러 대비 26%나 하락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칩에 대한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매 현상이 벌어진 탓도 겹쳤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차세대 칩 출시가 당초 예정보다 최소 3개월 늦춰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락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정보기술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한 곳의 클라우드 업체에 뒤늦게 발견된 결함 때문에 AI 칩 신제품 블랙웰 B200 생산 지연 사실을 통보했다고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반도체 상산 업체인 TSMC와 새로운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고 내년 1분기까지는 이 칩을 대규모로 출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칩 수요가 여전히 탄탄해서 매출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낙폭을 상당수 줄인 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 전반에 공포가 커져 있는 가운데 차세대 칩에 대한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매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차세대 제품에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16.5%나 폭락한 상태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올 하반기에도 AI 칩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파벳 오늘 4.45% 빠졌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이 법무부가 제기한 스마트폰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구글이 검색시장과 관련 광고시장을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미국 정부가 대형 테크 기업을 상대로 벌인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오늘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서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건 독점을 금지한 혐오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 회사이며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서 법무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플과 삼성 등에 매해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서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경쟁 업체 진입을 억제했다면서 구글을 제소한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2021년에만 263억 달러를 냈으며 이를 통해서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스마트폰 검색 시장의 95%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사용자가 기본 검색 엔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용자들은 구글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계속 투자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과 영업 관행 시정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을 열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은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면서 구글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날 판결이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에 대한 정부 소송과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면서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